설날과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프레지던트데이로 이어진 연휴에 LA 카운티 보건국은 비상입니다. 주춤하기 시작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 가정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한 부모일 경우 연소득은 11만 2,500달러 이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에 철저하게 대응했다면 16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학학술지 랜싯은 G7 국가들의 대응 수준을 적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성인 10명 중 4명은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의 불안과 우울증 실태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취임 3주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인권 문제와 내정 간섭을 두고 처음부터 부딪혔습니다. 네, 성인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코로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 사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설날입니다. 오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15일은 프레지던트데이 휴일입니다. 이딴 연휴가 겹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보다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삼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 보건당국은 설날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오는 일요일은 발렌타인스데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프레지던트 데이까지 겹치면서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겨울철 대유행이 한풀 꺾인 LA 지역. 요새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코비드 백신이 나오면서 코비드-19으로 인한 감염률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모임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6feet 잘 유지하는 거 신경 쓰셔서 건강한 구정 또 행복한 발렌타인스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인의료협회도 보건국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더구나 감염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인들이 음식을 덜지 않고 한 그릇에 나눠 먹는 문화도 코로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 모이면은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실내보다는 실외의 모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말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번 주말 모임은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고용시장의 회복은 예상보다 매우 느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발표된 기업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 수준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9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76만 건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점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000만 명 이상이 여전히 실업 상태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전의 고용시장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안 1조 9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현금 지원금이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한부모 소득 11만 2,500달러, 부부 합산 소득은 15만 달러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삼인 기자입니다. 부부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는 자녀를 위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1년간 매월 200에서 3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양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부양안은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텍스 크레딧 대신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령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입니다. 한 부모 연소득이 11만 2,500달러 이하의 가정에게도 같은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6에서 17세 사이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당 연 3,000달러, 그리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 3,6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준선보다 연소득이 높으면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강력하게 코로나 사태에 대응했을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16만 명이나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학 전문지인 랜시스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 수준과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는 47만 명 수준입니다. 의학 전문지인 랜시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과학자들의 의견까지 무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성인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불안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성인의 41%가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11%는 자살까지 한 번쯤 생각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직이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우울증 비율이 53%나 됐습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9% 더 높았습니다. 네,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효과가 낮다는 근거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 전략자문그룹은 우선 65세 이상에 대한 백신 효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 임상 참여자가 7.4%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WHO는 고령층이 그보다 낮은 연령대와 비교해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근거 또한 없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백신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We have based a totality of looking at the safety and the immunogenicity data, and therefore we recommend for the vaccine to be used in people 18 years and above without an upper age limit. 우리 질병관리청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종 접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65세 이상을 포함할지가 관건인데 정부는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남아공발 변이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남아공은 사용을 보류했습니다. 치료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에서는 남아공 변이주 확진 환자에게는 해당 항체 치료제 사용 제한을 권고할 계획이며 미국산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경우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치료제를 특례 수입해 중증 환자에게 사용 중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시안계, 특히 한인들의 골수 기증 비율은 타인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골수 이식이 꼭 필요한 한인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수 기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숭고한 노력입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골수 기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등록된 골수 기증자는 모두 2천만여 명. 그중 아시안은 5%, 한인은 단 0.5%에 불과합니다.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는 골수가 매칭되더라도 수술로 골수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며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Fortunately for these patients, they're only able to find a matching donor within their own family about 30% of the time, which means 70% of these individuals have to go onto the registry to find a matching donor. 팔에서 피를 뽑아 조혈모 세포만 따로 수집하고 나머지 피는 반대쪽 팔을 통해 수혈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척추에서 빼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수혈로 통해서, 그러니까 수혈을 신장 투석하는 것처럼 한쪽에서 피가 나오고 그 피에서 이제 조혈모 세포만 뽑아가지고 다시 자기 피는 본인 팔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LA 카운티에 거주 중인 40대 한인 단정 씨는 골수 기증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병원을 갔다가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정 씨는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올해 병이 다시 재발하면서 골수이식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저한테 이런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 겪으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피를 나눠준다는 게 조그만 건 아닌데 그 수혈을 해주심으로써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한인 등록이 많아질수록 단정 씨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환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DNA 채취는 면봉으로 입안을 문질러 채취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DNA 채취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ACN 교회에서는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이루어지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핵심 기술과 영업 기밀을 빼갔다는 소송에서 패소한 SK 에너지 솔루션. SK는 우선은 LG와 협상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 분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팩과 셀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LG는 4년 전 전지사업본부 핵심 인력들이 SK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 비밀과 특허가 유출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이미 납품하고 있는 포드 전기 트럭의 4년, 미국 폭스바겐의 2년 동안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60일 후에 바로 적용되는데 이 안에 합의하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출 금지 효력은 없어집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 SK는 대통령 거부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 투자는 최대 50억 불이 투자될 예정이고 미국 경제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 간 분쟁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합의가 해법인데 LG가 요구하는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2배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작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수천억 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SK는 미국 납품업체에 대한 유예 기간을 받은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한다는 전략입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천문학적 소송 비용 부담과 함께 한국 배터리 업계의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취임 3주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인권 문제와 내정 간섭이라는 날선 공방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미중 대결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의 박원경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3주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무역과 인권 문제를 모두 꺼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문제 삼은 불공정 무역뿐 아니라 홍콩 탄압과 신장 인권 문제, 타이완 관계 우려까지 직접 언급한 겁니다. 시 주석은 내정 간섭이라고 맞섰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인에게 도움이 될 때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두 정상은 장외에서도 각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국방전력 수립을 지시했고 And we need to meet the growing challenges posed by China to keep peace and defend ou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시진핑 주석은 누구도 중국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有没有任何力量
能够阻挡中华民族实现伟大复兴的铿锵步伐。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 통화는 2시간 동안 진행됐다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Last night, I was on the phone for 2 straight hours with Xi Jinping. If we don't get moving, they're going to eat our lunch.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강경 정책 계승을 분명히 하고 시 주석은 여기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한국 국적자라도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65세 이상 시니어는 5개의 백신 접종소까지 교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도 PCR,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총영사관은 지난달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24일부터는 재외국민 등 모든 한국 국적 입국자들에게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파크와 얼바인 시의회가 음식 배달업체 수수료 상한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두 도시 시의회는 지난 9일 정기회의에서 도시 대여 우버이츠, 그립허브 등 음식 배달업체가 식당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를 음식값의 15%로 제한하는 긴급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뉴욕주 전역 대형 시설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앤드류 쿠모 주지사는 오는 23일부터 풋볼과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을 주최하는 대형 시설물을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개별 시설은 재개 계획을 주 보건국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애틀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내립니다. 국립기상청은 시애틀 지역에 습기를 머금은 기류가 동쪽으로 불어오는 데다 추운 주가 지나자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4에서 6인치의 폭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과 벨뷰 등 각 시정부는 제설 작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에는 논문을 비판하는 추가 사설까지 실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역사학자들은 위대한 성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하버드법대 램디오 교수를 지지한다며 일본 극우 역사학자 6명이 보낸 서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을 담은 램디오 교수의 논문이 실릴 예정인 학술지와 그 편집인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정식 출간될 램디오 교수의 논문은 미국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따돌림 문화의 대상이 됐다고 우려하면서 질책을 받을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위대한 성취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능 있고 양심적인 학자를 따돌리지 말고 미국의 동료 학자들이 램디오 교수의 학문에 더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는 하버드대 교내신문 크림슨에 램디오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실린 뒤 발송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 교내신문에는 램디오 교수의 논문 발간은 위안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일본의 노력을 돕는 것이라는 사설이 추가로 실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램지 교수가 학자로서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논문을 게재하기로 한 국제학술저널은 램디오 교수 논문의 역사적 증거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는 걸 공지하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일본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결국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리 요시로 위원장은 내일쯤에는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리 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일본 정계는 물론 올림픽 후원 기업까지 비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쟁이 한창입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역시 코로나와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명동거리, 이곳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이곳의 시민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손님들로 붐벼야 할 설 명절 대목인데 거리 곳곳엔 임대 안내문을 붙인 텅 빈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절실한 건 위기를 견뎌낼 힘을 줄 지원책입니다. 새벽 6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팔아야 돈 10,000원, 20,000원 판다니까. 그럼 먹고 살겠어요?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살고 싶은 집과 집값에 대한 걱정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지. 부동산요. 지난해 서울에서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자치구 바로 이곳 노원구입니다. 이곳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금만 더 부담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입주하는 데 힘들고 저도 심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짓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시장 후보의 능력을 보겠다는 가게 주인. 누가 서울시를 우리 서민들을 잘 살게 할 건가? 그걸 봐야죠. 당 보고 찍어가지고 당이 반미게 살려요? 이번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후보 됨됨이를 첫 손으로 꼽은 20대. 저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것 같은 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만나본 유권자의 잣대는 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안정 같은 숙제에다 단일화니 대선 전초전이니 정치적 변수도 겹친 선거. 서울은 지금 고심 중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여야 간의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 초박빙입니다. 유력한 후보인 박영선, 안철수 대결은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범여권 후보 가운데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30,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9.8,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2.1% 순이었습니다. 범야권에선 어떨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7, 나경원 전 의원 15.5, 오세훈 전 시장 11.8, 금태섭 전 의원 4.3% 순이었습니다. 단일화 성사를 전제로 한 범여권과 범야권 후보 간 양자 대결 가운데 각각 적합도 1위인 박영선, 안철수의 경우 40.6대 43.5%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연령대별론 40대는 박영선,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안철수를 선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정당 지지도에서 1위라는 점은 박 후보에게, 단일화 시 여권에 비해 야권표가 더 결집한다는 점은 안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여야 가상 대결에선 박영선 대 나경원 43.7대 33.7, 박영선 대 오세훈 45.1대 33%로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범여권 단일 후보가 민주당 우상호라면 어떨까? 나경원, 오세훈 후보와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우상호 대 안철수 가상 대결에선 33대 46.9%로 안 후보의 우위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선택 기준은 부동산 대책 28.5, 후보의 도덕성 25.9, 지역경제 활성화 19.4% 순이었습니다. 30대 이하는 부동산 대책을, 60세 이상은 후보 도덕성을 앞세웠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서울 유권자 800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킴발 머스크는 그의 동생입니다. 테슬라 이사이기도 합니다. 무려 2,56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 주식입니다. 전업주부인 김 씨까지 이제 주식을 사겠다고 합니다. 자신만 거지가 된 기분입니다. 그동안 산에만 올랐던 이 씨도 주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기업의 이사가 주식을 파는 이유, 이제는 끝물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일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